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가족 회사였던 사무실 한 칸 달린 그 회사는 부부가 사장과 부사장을, 아들과 딸이 과장과 대리를 달고 일반 사원들을 모집하는 흔한 중소기업이었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회사에서 저는 이유 모를 총애를 받으며 함께 입사했던 다른 동기들과는 달리 잘 적응해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과장이라는 아들은 늘 제게 이유 모를 추파를 던졌고 저는 모른 척 했죠. 사실 과장님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가족 회사라는 특이한 상황이라 과장과 신입인 거지. 사실 나이는 4살 차이에 키도 크고 꽤 잘생긴 편이었어서 밖에서 만났다면 혹해서 넘어가 연애 정도는 했을 것 같았죠. 집안도 잘 살고 잘생겼고 성격은 아직 모르겠지만 저한테 잘해줬으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제가 굳건히 과장님의 호의를 모른 척한 이유는 부사장님 때문이었어요. 과장님의 어머님 되시는 분인데 회사는 정말 아주 가끔 나오시면서 오실 때마다 가진 일로 트집을 잡으셔서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죠. 과장님과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시어머니가 될 거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연애만 해도 한 회사에서 다니는 사원이니 눈치를 엄청 줄 것이 분명해 애써 과장님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하게 과장님과 함께 출장을 나갈 일이 생겼어요. 저는 과장님과 사적인 대화를 늘 차단했고 업무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도록 애썼는데 1박 2일의 출장 기간 동안 사적인 대화 없이 업무 이야기만 하는 건 불가능했고 자연스럽게 사담을 이어가다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가벼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회사 생각도 많이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부사장님만 회사에 무신경한 거지 사장님과 과장님, 대리님은 회사에 애정이 엄청나시고 과장님 사촌형이 부장 자리에 있으신데 늘 회사에 안 나오시거든요. 저는 그냥 노느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밖으로 영업 다니고 현장 뛰신다고 회사를 안 오시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작은 사무실 하나짜리 회사에 겨우 월급 달마다 나오는 게 전부이니 다른 분들은 그나마 만만한 과장님을 찾아와 어설픈 꼰대짓과 설교를 늘어놓고 연봉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저는 유일하게 맡은 일 책임지고 하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업무에 충실한 것 같아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계속 회사에 남아줬으면 해 이유 없는 말들을 걸었는데 불편했으면 미안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괜히 김칫국 마신 것처럼 돼버려 조금 부끄러웠어요. 다른 의미가 아닌 회사에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생각에 마음도 더 가벼워졌고 그 출장을 계기로 과장님과 저는 꽤 친밀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늘 최선을 다했고요. 과장님과 그렇게 친분을 쌓아가다 보니 오히려 제가 과장님에 대한 마음이 쌓였고 먼저 연애해볼 생각 없느냐고 고백을 해버렸죠. 그렇게 과장님에서 자기로 호칭이 바뀌고 비밀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3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연애는 시작한 지 3주 만에 모두에게 들켰어요. 다른 모든 분들이 엄청 축하해 주셨고 밀어주시기도 했죠. 다들 저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말에 티가 많이 났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본가와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에요. 집에서 지원받은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죠. 저희 집은 아들만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원이 오빠에게 돌아갔고 그냥 전 죽은 듯이 살다 대학을 졸업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죠.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할 때 집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남편과 시아버지는 다 괜찮다고 절 안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가진 것도 없는 저를 안아주시고 좋아라 해주시고 심지어 일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너무 좋았죠. 집도 차도 가구도 전부 남편이 해왔어요. 제가 월급 받아 모아둔 5천만 원을 집 사는 것에 합치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제게 준 월급을 어떻게 쓰겠냐고. 그 돈은 제 돈이라며 우리 예쁜 새아가 막내딸 하며 안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의 신데렐라 유리구두 같은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을 하고 저를 위해주는 남편과 회사를 가도 전부 사회좋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딱 한 명만 빼고 모두 제게 호의적이었죠. 네, 부사장님.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미워하셨어요.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는 티를 팍팍 내셨지만 시아버지의 만류로 잠잠했었어요. 결혼을 허락받을 때도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뛰어드셨지만 대리님, 아니 형님이 말리고 진정시켜 주셨어요. 결혼 후에는 정말 말할 것도 없었죠. 일부러 잘 나오지도 않던 회사를 꼬박꼬박 나오시고 업무적으로는 본인이 잘 모르시니 타박을 못하셨지만 입는 옷차림, 책상, 글씨체 등등 온갖 일로 다 꾸중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편을 들어주시면 괜히 이상한 모양이 나와 그러지도 못하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트집 좀 잡는 걸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죠. 그러는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 반, 이제는 어머님한테 핀잔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반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회사를 간 사이 집으로 찾아오시거나 집으로 절 부르셔서 못 배운 년, 부모 사랑 못 받은 년, 낳아대지 말라는 등 심한 말을 하셨죠. 심지어는 남편 잡아먹을 년이나 작작하고 이혼하라거나 제 뱃속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검사부터 할 거라고 막 굴리고 다니는 년인 줄 누가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내용 말고도 수많은 모욕과 욕설을 들었는데 멍청하게 녹음할 생각도 못하고 마냥 속앓이만 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어머님의 비난과 욕설은 심해지고 일주일에 최소 서너 번은 시댁으로 불러 집안일을 시키시는 바람에 몸의 무리도 심했죠. 당시 속옷빨래와 반찬, 장 보는 것까지 절 시켰으니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져 복통도 자주 찾아왔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아이에게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아이에게 미안해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쯤 우연하게도 형님께서 안부 전화를 거셨고 형님이 요즘 잘 지내냐고 묻는 말에 엉엉 울어버렸어요. 남편에게도 하지 못한 어머님과의 갈등을 쏟아내고 나니 형님이 조만간 얼굴 보자고 하셨죠. 형님께서는 본인 쉬는 날 절 불러 슬쩍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어머님이 재혼하신 분이시라고. 형님 기준에서 본인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고 남편과 형님도 이젠 가물가물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10년 전쯤에 어머님을 데려와 소개를 시켜주고 재혼을 하신 거였다네요. 회사 창립 이전이고 회사를 세우게 된 것도 어머님의 압박에 만들게 된 거고 원래 아버님은 건물 몇 개 굴리시던 분이셨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한 거였고요. 처음엔 정말 어머님의 소꿉장난 같은 회사 운영을 했었는데 보다 못한 형님과 남편이 업무에 뛰어들어 체계를 잡았고 몇 번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그래도 타 회사에 비해 형편없는 운영에 도망가거나 꼰대짓을 하는 등 저와 지금의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별별 사람들을 다 겪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형님도 제게 애착이 크고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절 괴롭히는 이유는 제가 나타나고 남편과 형님, 아버님이 모두 집에서 제 칭찬과 제 이야기만 하고 어머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무튼 전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일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절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했던 이유가 질투심이라는 감정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떤 감정들은 인지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어머니가 절 미워하는 감정의 정체를 알고 나니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그 후론 아이 핑계로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대응하지 않았고 집까지 찾아와 절 모욕하는 발언을 하시면 모조리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명절이 찾아왔죠. 아이 출산일이 명절 2주쯤 뒤인 상황이라 만삭인 배를 붙잡고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물론 아버님은 절대 오지 말라고 만류하셨지만
어머님이 뒤에서 문자로 안 오면 네 애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 모른 척 갔습니다. 남편과 형님, 아버님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제게 일은 못 시키고 욕도 못해 답답해하는 꼴이 솔직히 조금 좀 시원했어요.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닌지라 당시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데 아버님이 제게 무엇이 먹고 싶은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날따라 나름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회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임신한 몸으로 나름식은 좀 그러니 해물찜과 생선구이 정도로 합의를 했어요. 아버님과 남편이 음식을 가지러 가시고 형님도 방으로 전화통화를 하러 들어가자 어머님이 곧바로 제 머리채를 쥐어잡더니 니년 내가 생선 싫어하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거지? 하며 뺨을 내려치시더라고요. 수많은 모욕을 들었지만 손찌검은 처음이라 눈만 꿈뻑꿈뻑 뜨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정신도 못 차리게 연달아 뺨을 내치시곤 어디서 굴러온 년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나고 너는 내 남편까지 꼬셔서 후려먹을 년이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더라고요. 저는 배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울며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때 형님이 제 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올라오셨고 바닥에서 뒹구는 저와 절 내려다보며 씩씩대는 어머님을 번갈아 보며 당황스러운 눈을 하셨어요. 형님은 우선 저를 챙겨 소파에 앉히고 어머님께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었죠. 저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대충 상황이 정리될 무렵 남편과 아버님이 집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는 형님의 모습만 본 아버님이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내냐고 형님을 혼내셨어요. 남편은 분위기를 달래려는지 음식을 세팅하며 얼른 밥이나 먹자고 좋은 날에 그러지 말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며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몰래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어머님의 웃음에 주먹을 쥐고 용기를 냈죠. 형님을 혼내는 아버님의 손목을 붙잡고 내 얼굴 보시라. 뺨이 부어있지 않냐. 어머님이 아까 나를 때렸다고. 육아휴직한 이후로 일주일에 몇 번이고 날 불러세워 쌍욕을 하고 집안일을 시켰고 당신 속옷 손빨래까지 날 시켜 부른 배를 안고 쪼그려 앉아 빨래를 했다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했죠. 고개를 들고 보니 확연히 부어있는 얼굴에 아버님이 순간 멈칫하셨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님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내 애를 가진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고 제게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전 무서웠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완전 난장판이었네요. 남편은 어머님께 계속 소리를 지르고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욕을 했고 아버님과 형님은 아무 말 없으셨죠. 남편 혼자 쏟아내듯 욕을 하다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아무 말 없으신 걸 본인 편이라도 드는 줄 아신 건지 남편 어깨를 밀치며 멱살 잡은 손을 쳐내곤 엄마한테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못 배운 티 내지 말라고 빽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닥치라고 크게 소리치셨죠. 아버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신 건 처음 봤어요. 아버님은 남편을 본인 뒤로 세우곤 진짜 못 배운 게 누군데 굶어 죽는 년 데려와서 어미놀이 시켜줬더니 진짜 지 새끼인 줄 알고 어디서 뻐꾸기 롯을 하느냐고 어머님 뺨을 치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정적이 이어졌어요. 어머님은 대도 않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당신 나를 사랑한다더니 그렇게 생각했냐고 낮은 목소리를 이야기하셨어요. 절 그렇게 괴롭히셨으면서 이제와 사랑 타령이라니 우습지도 않더군요. 아버님은 당신 얼굴 보기 싫다며 집을 나가셨고 형님은 아버님을 따라 함께 나가셨죠. 남편과 저 어머님 셋은 남은 집에서 전 하염없이 엉엉 울었고 어머님은 아버님이 나가시자마자 도끼눈을 뜨고 우는 제게 폭언을 쏟아내셨어요. 제게 폭언을 쏟는 어머님을 직접 본 남편은 식탁에 곱게 차려진 고등어 한 마리를 잡고 어머니 얼굴을 냅다 후려치곤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 같은 년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쫓아낸 후 절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그 일 이후 저는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에 실려갔고 조산을 했습니다. 다행히게도 아이는 건강했고 아버님은 저를 볼 낯이 없다고 병원에 몰래 찾아와 꽃다발을 주시고 어머님과 이혼소송 절차를 밟으셨어요. 전 남편을 통해 어머님께 받은 협박 문제나 대화 녹음을 건넸고 따로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했네요. 알고 보니 어머님, 아니 이젠 아니지만 그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였고 아버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했었어요.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어쩌다 사랑에 빠졌고 그나마 가정에 헌신하고 남편과 형님을 잘 챙기는 모습에 결혼을 하셨다네요. 복잡한 이혼 소송 절차를 밟으시며 제 고소권도 함께 신경 써주시느라 아버님이 많이 힘드셨어요. 저는 곧 퇴원을 앞두고 있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몸조리를 하고 남편과 아이, 시어머니 없는 시댁에서 이젠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네요. 임신 중에 모난 말들과 폭행을 당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줘 정말 못난 엄마라고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 아이에게 잘 해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